최근 6년 반 동안 전국 주유소 약 1000곳이 문을 닫으면서 구조적 축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10% 후반에서 지난해 1%대로 급락했습니다. 폐업을 하려면 토지 정화 등 1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과 방치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이제 미관상조 보기는 안 좋죠. 저렇게 놔둘 때는 저기서 뭐가 생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장사가 안 돼서 그런가 좀 그랬죠, 뭐. 옛날엔 주유소가 돈 많이 번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유소를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도로가 뚫리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니까 저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가면 진짜 좀 흉물스럽잖아요. 거기는 지금 폐업했어요. 안 해. 거기 들었었어요? 들어갔었어요? 거기는 안 돼. 좀 흉물스럽죠. 누가 지나가도 그렇고. 그때는 휴게소도 있고, 거기서 훤하고, 위치도 좋고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너무 좀 보기 싫지. 흉물스럽지. 거기는 왜 폐업했어요? 안 되니까 했죠.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기존에 고양이고 아빠가 선후배관도 있고, 이제 기본은 깔고 가잖아. 근데 그 사람 외지에서 온 사람이 뭘 깔고 가냐고. 안 되지. 여기 안면장산 많이 투자했고, 투자 비용이 거의 안 나왔을 거야. 아마. 그것도 정리하고 하면 되는데, 뭐, 왜 그렇게 뒷싸놓고 나는 알 수가 없더라고. 이쪽으로는 고속도로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이 다녔죠. 일로. 버스가 다 이리 다녔죠. 근데 저쪽에 동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여기가 좀 많이 죽은 거죠. 그러면 확실히 교통량이 줄었겠다. 그렇죠.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다죽을 조 아래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가격 변화도 심하고, 마진이 일단은 별로 없어요. 가격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고시가로 나라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가격을. 처음에 우리가 개업할 때는. 그러니까 거의 10%였었어, 마진이. 안정이 됐는데 지금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진이 5% 정도밖에 안 돼.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지. 기름값은 금액이 크잖아. 큰 거에 비하면 이윤이 작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적은 이윤을 본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 먹고 살기 힘든다는 이야기는 뭐 끊임없이 하시죠, 이렇게. 사업 이제 다른 사업 찾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부지가 이제 뭐 오염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깨진 창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깨져 있다면 그 건물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대로 거기를 오염시키고 뭐 이렇게 뭐 거기를 안 좋은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기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역사회 입장에서도 미관상도 안 좋을 뿐더러 뭐 범죄라든가 또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주유소는 거리 제한도 있었고 이렇게 정부에서 허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유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90년대 초부터 이런 거리 제한이라든가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늘어나서요. 2009년쯤 되면 13,070개 정도로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 열면 뭐 상당한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대략 2009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전혀 이제 그런 사업이 아닌 과당 경쟁으로 이제 수익성이 나빠져서 거의 좀 너무 힘든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래됐어요. 또 30년 넘었어요. 맨 처음에는 되게 주유소가 잘 됐어요. 왜냐 마진도 괜찮고 그랬는데
그 후로 이제 저희가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많이 생겼었어요, 주유소가. 그나마 지금 그래도 가족끼리 해서 뭐 그냥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그래도 마진이 아무래도 약하고 또 경쟁이 또 심하잖아, 아무래도.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쟁을 부추기는 뭐 알뜰 주유소 도입이라든가 오피넷 도입 같은 여러 가지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주유소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간 매년 한 200개 정도가 이렇게 폐업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현재는 이제 1,875개 정도 지금 운영되는 걸로 2024년 기준으로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을 그 정도 하는 것 같고요. 휴업까지 합치면 이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유소 중에서 이렇게 폐업을 하지 않고 그냥 휴업을 하는 상태로, 그래서 통계 수치는 잡히지 않지만 그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흉물로 남아 있는 곳이 꽤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정 정도의 영업 손실을 유지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주유소들이 얼마나 이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대략 2040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한 74% 이상은 이제 퇴출이 되고 한 3,000개 정도의 주유소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많이 문의가 늘고 있고요. 일단은 2023년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특히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주유소 또는 아니면 중소형 주유소들한테 많이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의도 안에도 지금 펜스 쳐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주유소들도 있고 서울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대로변에 있는 주유소들이 보다는 이제 이면도로에 있는 주유소들이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대로변에 있는 주유소들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고 있고. 폐업을 하려면 토지 정화 등 1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탱크 그 비용도 그렇고 이런 뭐 세면이니 뭐 다 모든 게 다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저거지. 한번 이렇게 시설하기는 쉬워도 철거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 다시 또 이렇게 다른 걸로 업종을 변경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모양도 이렇고 이런 걸 다 철거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도 그렇고 또 지하에 탱크도 있잖아. 탱크 비용도 있고. 다 세면 이런 거 걷어내고 다 해야 될 판인데 그래 허가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걸 바꾸기가 업종 변경하기가. 그 나라에서 좀 뭐 그렇게 뭐 흉물스러운 좀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비용을 보면 이제 폐업을 하고 시설을 철거하려면 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략 저희가 한 300평 규모의 주유소 같은 경우는 6,3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든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것만 들으면 괜찮은데 폐업을 하려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폐업 신고를 한 다음에는 토양 오염도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유소는 일반적으로 지하에 유료 저장 탱크를 묻어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일부는 이제 여기서 기름이 유출이 돼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 관리법상에 이제 이걸 조사를 하고 정화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7천만 원에서 2억까지 정도 드는 경우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규모가 큰 주유소 같은 경우는 5억 정도가 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주유소를 폐업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장사가 잘 돼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장사가 안 되고 현금 흐름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현금성 고정 비용 같은 것을 커버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제 몰려게 되면 보통 휴업을 하게 되는데,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폐업을 하는 주유소들에게 이 토양 오염을 조사하고 정화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이제 부담을 시키게 되면 이 주유소 사업자분들 입장에서 너무 큰 부담이고, 폐업을 하는 것도 돈을 든다는 것은 이분들 입장에서도 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그냥 폐업 신고를 해놓고 또는
그냥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휴업하는 상태로 내버려 둔다든지 해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주유소는 그렇게 철거할 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위에 철거는 보통 저희가 뭐 위에 이제 뭐 기름통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작이 한 5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바닥에 땅속에 묻어있는 기름 탱크라든가, 그 다음에 예전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성면이 또 있어서 성면을 존재하기 때문에 성면을 제거한다든가. 근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지하에 있는 기름 탱크에서 새어나온 그 기름 유출이 있어서 오염토 제거가 가장 많이 듭니다, 비용이. 그래서 오염토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이 아닌 특수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염토가 많이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거 비용은 한 1억 2천 정도 들었었는데 오염토가 3억이 나온 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땅속에 오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땅을 파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당황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염토가 나왔으면 그건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현장은 이제 시행사가 개발을 하려고 부지를 철거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개인 이제 사장님이 아니셔서 크게 이제 문제는 없었지만, 뭐 그쪽 이제 개발하는 시행사 입장에서 좀 많이 당황을 하셨죠. 특히 이제 주유 사장님들이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으신데 폐업을 하고 철거를 하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비용적인 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뭐 눈으로 보이는 위에 지상 철거는 그렇게 크게 비용은 들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밑에 기름 탱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오염토가 어느 수량이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장 망설여들 하시고요. 그리고 옛날 노후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름 탱크가 또 노후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새는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유소 업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 주유소 신규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경쟁 촉진을 인하여 주유소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기관 주차장에다가 알뜰 주유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 주유소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반시장 경제적인 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주유소 업계가 붕괴를 하고 이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호소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무분별하게 숫자를 늘리기 위한 알뜰 주유소 설치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행태를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6년 반 동안 전국 주유소 약 1000곳이 문을 닫으면서 구조적 축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 심화와 경영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알뜰 주유소 확산과 치열해진 가격 경쟁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최근 친환경차 등록 비율이 10%를 넘어 연료 수요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주유소 경영에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영세 주유소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본적 대책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저 알뜰 주유소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주유소협회라든가 이쪽에 가장 큰 관심은 알뜰 주유소예요. 알뜰 주유소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유소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과당 경쟁으로 힘들어하는 주유소들은 알뜰 주유소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알뜰 주유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소비자들에게 주는 편익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쟁을 유발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낮아진 가격으로 이제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주유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그게 있어서 끊임없이 지금 주유소 산업에서는 이제 알뜰 주유소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냥 모든 주유소를 그냥 알뜰 주유소 해서 그냥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알뜰 주유소를 좀 이렇게
민영화해서 지금처럼 정부가 일정 정도 지원해주고 지금 석유공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이 아니라 그냥 민영으로 돌린다든지 뭐 이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연차를 줄이고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 등 내연차 감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상품을 사줄 수 있는 시장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 내연기관차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축소가 되겠죠. 이게 이제 현재는 그렇게 전기차나 수소차의 비중이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정책적으로 보급화를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 가령 2030년 또는 40년쯤 되면 이제 뚜렷하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략 30년쯤 되면 지금 현재의 판매의 한 10% 정도는 줄어들 것 같고요. 40년쯤 되면 한 40% 이상 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유소도 아마 이제 계속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판매, 수익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유지하려면 대략 40년쯤 되면 지금 한 875개 정도에서 한 70% 이상의 주유소들은 퇴출이 되고 3,000개 정도의 주유소만 남아야지만 생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주유소 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전기차, 수소차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주유소 산업이 이제 판매 시장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2030년경에는 대략 영업 손실이 9.5% 정도 발생할 것 같고요. 2040년에는 대략 31.9%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주유소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물류량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물류량이라든가 물동량이 많아져야 차량 운행이 많아지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수익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 물동량이 이제 축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유소들도 일정 부분 타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예전에는 뭐 물류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창고 아니면 뭐 편의점 이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슨 임시 뭐 캠핑장이라든가 외곽 지역에서는요. 그다음에 서울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유소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주유소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퇴출이 돼야 될 상황인데 나머지 부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1차적으로는 도심에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전환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이제 교외에 있는 주유소들은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은 이제 이것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관리하는 걸 넘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계획도 세우고 또 재원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 5년간은 주유소 철거가 좀 많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차가 또 늘고 있기도 하고 정유업계 구조 조정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서 이런 변화 속에서는 특히 뭐 중소형 주유소가 좀 계속 살아남아서 영업을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지방을 내려갈 때 교통편이 열악해서 항상 자동차를 가지고 간다거나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또 워낙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뭐 KTX나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강원도 쪽에 있는 뭐 방치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예전 9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양양고속도로가 이제 뚫리면서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대관령을 넘어서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주유소들이 지금 다들 폐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영세 주유소는 말 그대로 영세합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이제 주유소들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이고요, 소상공인법상의 소상공인입니다. 이런 어떤 거대한 어떤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거나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뭐 전기차로 전환하고 수소차로 전환하는 이 사업은
주유소의 입장에서는 산업구조조정, 거의 인위적 산업구조조정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사실은 이제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구조조정을 당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뭐 정부에서 개입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영업이 하고 나서 철거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펜스를 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펜스를 비집고 노숙자분들이 들어가셔서 불을 피우고 주무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안에서 뭐 술을 먹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주유소 폐업 같은 경우에는 좀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업이 이게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실은 대부분 책임을 이제 사업자가 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뭐 토양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화를 하는 것은 1차적 책임은 사업자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업자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비용이라면 폐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대부분 이거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야 되죠. 뭐 정부가 좀 나서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나서는 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정부는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보급을 하는 데만 이제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빨리 보급할까 이 생각만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 특히 이제 주유소 관련된 문제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유소는 정말 부지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부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소 충전소를 한다든지 이런 데 쓰이기에는, 또는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쓰이기에 상당히 좋은 곳에 주유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지를 단순히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게,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게 뭐 사회적으로도 고민해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주유소 사업자들이나 또는 관계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런 정책들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움직임,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근데 정치권은 사실은 우선 이제 자신들의 이미지, 친환경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득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면 더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산은 전부 뭐 친환경차 보급 정책 또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고 있지, 이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발생해서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사회적 비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일 동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한 게 2020년경에 했는데 벌써 한 5년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그다지 그렇게 정책적 관심을 많이 못 받았다는 이야기고, 정치권에서도 그다지 관심을 많이 안 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이제 중소기업인 동시에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재취업들 또는 이제 사업 전환, 또 역시 그 폐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일부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유소를, 저 부지 자체를 이제 앞으로는 좀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소차 충전소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이제 주유소를 이제 폐업할 때 드는 뭐 토양 오염도 조사라든가 오염 정화 비용 같은 것도 일부분 또는 뭐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